마시멜로 이야기. 저자 호아킴 대 포사다 그리고 앨런 싱어. 출판사 21세기 북스. 1장 15분 2배의 보상. 조너선 페이션트는 자신이 즐겨 입는 클래식한 브룩스 브라더스의 남성복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처럼 늘 침착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런데 어느 날 매우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나오자 긴장이 풀리면서 좀 느지러진 기분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리무진으로 걸어갔다.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운전기사인 아서는 케첩 범벅인 햄버거의 마지막 조각을 얼른 입에 쏙 넣었다. 아서, 또 마시멜로를 먹고 있군. 조너선이 나무랐다. 마시멜로라니요? 아서는 상사의 말에 어리둥절했다. 뿐만 아니라 그 날카로운 말투에도 놀랐다. 조너선 페이션트는 암호 같은 언어 구사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아서가 말을 이었다. 방금 먹은 건 맥도날드 햄버거예요. 올해는 부활절 선물 바구니에조차 마시멜로 사탕 하나 안 들어있었거든요. 또 마시멜로 크림을 잔뜩 바른 플러 퍼너터 샌드위치를 먹어본 게 언제인지도 가물가물한데요. 흥분하지 말게 아서. 자네가 먹은 게 진짜 마시멜로가 아니었다는 건 나도 아네. 아침나절 내내 마시멜로를 먹은 사람들 틈에 있다가 왔는데 자네가 똑같은 짓을 하는 걸 보니 답답해서 그런 걸세. 슬슬 뭔가 이야기가 나올 듯한 분위기네요, 회장님. 말씀하시는 동안 차를 출발시킬까요? 그러게 하서. 에스페란자가 신선한 해산물을 잔뜩 넣은 파에야를 만들 거야. 그녀에게 20분 후 정확히 1시에 먹을 수 있게 준비해달라고 말해뒀어. 그러니 그때까지 이야기를 다 해야 하네. 마시멜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회장님? 기다리게 아서. 곧 알게 될 테니. 아서는 링컨 타운카를 한낮의 차량 속으로 몰면서 뉴욕타임즈를 조수석 뒤에 쑤셔 넣었다. 신문에 실린 십자말 풀이의 빈칸은 거의 다 채워져 있었다. 조너선 페이션트는 푹신한 뒷좌석에 편히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4살 때였어. 당시 아버지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계셨는데 어떤 교수가 어린이의 만족 지연,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기다릴 줄 아는 능력에 관한 연구에 참여할 미취학 아동을 모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지. 이 실험은 훗날 꽤 유명해졌어. 마침 나는 실험에 꼭 맞는 연령대여서 이 실험에 참가하게 됐네. 실험 진행자는 나를 비롯해 내 또래 아이들을 한 명씩 각각 다른 방에 앉아있게 했어. 곧 한 여성이 들어와서는 마시멜로 1개를 내 앞에 놓으며 자신은 15분간 나가 있겠다고 말했어. 그러고는 자기가 없는 동안 내가 마시멜로를 먹지 않으면 돌아와서 상으로 마시멜로 1개를 더 주겠다고 했지. 하나를 덤으로 주는 거래군요. 투자의 100%를 보상해준다니 4살짜리라도 구미가 당기겠는데요? 아서가 말했다. 그렇지. 하지만 4살짜리 아이에게 15분은 꽤 긴 시간이라네. 또 주변에 안 되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을 경우 눈앞의 마시멜로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지. 조너선이 말했다. 그래서 마시멜로를 드셨나요? 아니. 하지만 12번도 더 먹을 뻔했지. 한 번은 혀로 핥기까지 했다네. 마시멜로를 눈앞에 두고 먹지 않으려니 죽을 것 같았어. 노래하고 춤추고 딴 생각을 하려고 무슨 짓이든 했지. 몇 시간은 지난 것 같다고 느낄 때쯤 드디어 그 친절한 여성이 돌아왔어. 그녀가 2번째 마시멜로를 주던가요? 물론이지. 그때까지 먹어본 것 중 최고로 맛 좋은 마시멜로 2개였네. 그런데 그 실험의 요지가 무엇이었나요? 그들이 말해줬나요? 당시에는 몰랐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어떤 실험인지 알게 되었네. 10년이 지난 뒤 그 연구자들은 실험에 참여했던 600명가량의 마시멜로 어린이들을 최대한 다시 모았어.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재능과 특징에 관해 이것저것 질문을 했어. 그때 회장님의 부모님께서는 회장님에 대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못했지. 우리 부모님은 인터뷰를 하지 않으셨거든. 당시 나는 14살이었는데 그때 우리 가족은 이미 여러 차례 이사를 하느라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어. 하지만 연구자들은 100명의 마시멜로 어린이들을 추적했고 놀라운 결과를 알게 되었네. 마시멜로를 먹지 않은 아이들, 그리고 아주 오래 참다가 먹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학교 성적도 더 좋았고 다른 사람들과도 더 잘 어울렸어. 또 어른이 방에서 나가자마자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보다 스트레스 관리에도 뛰어났지.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은 아이들이 먹은 아이들보다 훨씬 성공했다는 결과가 나온 거야. 바로 회장님 이야기군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되네요. 4살 때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다고 어떻게 40살에 억만장자가 된다는 겁니까? 물론 두 사건이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다만 자기 의지로 보상을 미루는 능력이 성공의 가늠자가 된다는 거지. 어째서요? 자네가 햄버거 먹는 것을 보고 내가 했던 말을 떠올려 보게. 오늘 아침에 바로 자네가 내게 말했지 않나? 에스페란자가 점심에 맛있는 파이야를 만들어주겠다고 했다고. 제게 바닷가재가 든 최고로 맛있는 부분을 주겠다고 약속했지요. 회장님께 말하면 안 되는 거지만요. 그런데 그녀에게 그 최고의 파이야를 대접받기 30분 전에 자네는 뭘 했지? 햄버거를 먹었지요. 아, 마시멜로를 먹은 거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기다리지 못하고 언제라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느라 입맛을 버렸네요. 바로 그거야. 자네는 정말 원하는 것을 위해 참지 못하고 당장의 보상에 달려들었지. 이런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도 큰 그림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마시멜로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회장님은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반면 저는 앞에서 운전하는 것과 정말 상관이 있나요? 그렇다네, 아서. 그게 세상의 모든 차이를 만들어낸다네. 하지만 내일 9시에 자네가 나를 시내로 데려다 줄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세. 이제 집에 다 왔으니 난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가야겠네. 자네는 어쩔 셈인가 아서? 다시 배고파질 때까지 에스페란자를 피해야지요. 아서는 리무진 문을 열어 조너선을 내려주고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조너선은 5년간 아서에게 월급을 주었고 때로 귀담아 들을 만한 귀중한 교훈도 일러주었다. 아서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왠지 마시멜로 교훈이 대단히 중요할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곧 그는 그 생각은 접어두고 회장의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인근 식품점으로 차를 몰고 가서 마시멜로 한 봉지를 샀다. 4장. 성공한 사람들이 기꺼이 하는 일. 회장님, 성공 못한 사람들은 하지 않으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기꺼이 하는 일들에 대해 예를 들어 주십시오. 아서는 조너선이 뒷좌석에 타기 무섭게 인사도 없이 본론부터 말했다. 잘 잤나 아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회장님? 무례를 범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그만. 그 말을 들으니 반갑네 아서. 그리고 난 언짢지 않다네. 오늘 아침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2가지 예를 들려주지. 감사합니다. 레리 버드라고 들어봤나? 위대한 농구팀 보스턴 셀틱스의 슈퍼스타 말입니까? 물론 알죠. 선수 생활을 한참 한 후, 그러니까 스타로 명성을 얻은 후에도 그는 다른 사람보다 몇 시간 먼저 코트에 도착하는 습관을 고수했네. 경기 전에 늘 치르는 의식이 있었거든. 실력이 한참 뒤처지는 팀과 경기를 할 때도 이 의식은 거르지 않았다고 해. 어떤 의식이었습니까? 레리는 공을 천천히 드리블하며 코트를 누볐지. 줄곧 고개를 숙이고 말일세. 왜냐? 그는 그렇게 코트 구석구석을 점검했네. 경기 중 1점을 앞서거나 뒤진 상황에서 그가 공을 가졌을 때 공이 표면이 매끄럽지 않은 바닥에 닿아서
빗나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야. 매 경기마다 말입니까? 믿을 수 없군요. 정말 믿기지 않지? 여기 10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홀로 코트에 서서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 일을 했네. 그가 성공한 것은 성공 못한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기꺼이 했기 때문이야. 레리 버드는 슈팅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선수들보다 특출난 기술은 갖고 있지 않았다네. 점프력은 리그 선수 중 253위였고 달리기 실력은 146위쯤이었지. 다른 선수보다 나은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니었네. 하지만 농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50명에 속하지. 조너선은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의지를 가졌지. 결국 타고난 재능이 있는 선수들도 얻지 못한 성공을 이루었네. 그는 자유투를 매일 300개씩 연습했다더군. 정상에 오른 후에도 여전히 그랬다고 하셨죠? 앉아서 마시멜로를 봉지째 들고 먹으면서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받을 수 있을 때도요. 감동적이군요. 그는 편히 은퇴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지요. 맞아. 레리는 모든 경기를 첫 경기처럼 대했고 연습할 기회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어. 경쟁이 별 의미가 없을 때조차 그랬지. 또 다른 예도 말씀해 주세요, 회장님. 스포츠에 예가 또 있지. 언젠가 자네가 뉴욕 양키스 야구팀 모자를 쓴 걸 본 적이 있는데 팬인가? 기회가 닿을 때마다 경기를 보러 갑니다. 그러면 포수인 호르헤 포사다에 대해 들어봤겠군. 아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호르헤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 호르헤 루이스가 빅리그에 들어가고 싶냐고 물었지. 호르헤 루이스는 콜로라도 로키스 팀의 선수 스카우트 담당자였고 또 쿠바 올림픽 대표팀 선수이기도 했지. 그래서 야구를 비롯해 다른 스포츠에 대해서도 잘 알았어. 호르헤는 내 아빠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빅리그에서 뛰고 싶어요. 하고 대답했어. 그럼 내일부터는 포수를 하거라. 아빠, 저는 포수가 아니라 이루수인데요? 하고 호르헤는 버텼지. 이루수를 하게 해달라고 졸랐지만 아버지는 못하게 했네. 언젠가 빅리그 선수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포수를 해야 한다. 스포츠계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결국 호르헤는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였고 다음날부터 포수가 되었다네. 당시 소속팀 감독은 포수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호르헤는 팀에서 방출되었지. 경기할 수 있는 다른 팀을 찾아야 했어. 마침내 한 팀에서 그를 후보 선수로 받아주었어. 그러던 어느 날 주전 포수가 무릎을 다쳤고 호르헤는 포수로 경기를 하기 시작했네. 별로 잘하지는 못했지만 재능이 보인다며 감독이 가르치겠다고 나섰어. 그 후 어느 날 호르헤 루이스는 다시 아들에게 아직도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고 싶은지 물었지. 호르헤는 그렇다고 대답했네.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왼손 타격 연습을 시작해라. 이번에도 호르헤는 아버지와 부딪혔네. 아빠, 저는 오른손잡이인데요. 빅리그에 진출하고 싶다면 넌 양손 타자 겸 포수가 되어야 한다. 호르헤는 아버지의 권고를 받아들였네. 왼손으로 타격을 하기 시작했고 16연타석 삼진을 당한 끝에 안타를 칠 수 있었어. 뭐 이것은 그의 주장이고 아버지 말에 따르면 23연타석 이후라네. 1998년 호르헤가 친 홈런 19개 중 17개가 좌타석 홈런이었지. 2000년에는 한 경기에서 좌타석과 우타석 모두에서 홈런을 쳤네. 버니 윌리엄스도 그렇게 했고 역사상 처음으로 한 팀에서 두 선수가 그런 성과를 거두었지. 호르헤는 2000년 28개의 홈런을 쳤고 데릭 지터, 버니 윌리엄스, 마리아노 리베라와 함께 올스타전에 나갔지. 2001년에는 22개의 홈런을 쳤네. 2003년에도 올스타전에 출전했고 연봉 5,100만 달러에 계약을 했지. 무엇보다도 그는 30개의 홈런을 기록해서 양키스 역사상 요기 베라와 함께 포수가 친 최다 홈런을 기록했네. 이유를 알겠습니다, 회장님.
성공 못한 선수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그는 기꺼이 했기 때문이지요. 맞네. 그는 이루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기꺼이 포수가 되었지. 오른손잡이로 태어났으면서도 기꺼이 좌타자가 되는 법을 익혔어. 성공하기 위해 성공 못한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들을 기꺼이 선택했고 희생했네. 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 그것을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알아보려고 애써야겠지만요. 그런데 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 마시멜로 실험에서 회장님과 다른 아이들은 4살 내지 6살이었지요. 그 시절에 마시멜로를 먹었느냐 아니냐가 미래의 성공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 또는 현재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이나 또 저 같은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평생 앞에 놓인 마시멜로를 먹어치우기만 할 운명인 겁니까? 아서 그렇다고 믿는다면 자네에게 이 이야기들을 하지도 않았겠지. 왼손잡이나 오른손잡이보다는 양손잡이로 태어나는 편이 양손타자가 되기는 더 쉬울 거야. 하지만 평생 보상을 미루는 연습을 한다면 아이일 때보다는 쉽게 마시멜로를 참을 수 있게 되겠지. 성공은 과거나 현재 상황에 좌우되지 않네. 성공은 성공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해내려는 의지에 달려있지. 또 그런 의지에 바탕을 두고 행동하는 날이 성공을 향한 첫걸음을 떼는 날일세. 키워드는 바로 지금이라네. 그렇다니 다행입니다, 회장님. 과거에 한 일이 아니라 현재에 기꺼이 하는 일이 미래를 결정하는 거군요. 그렇다네 하서.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하네. 내일 성공하기 위해 오늘 나는 무엇을 기꺼이 할 것인가? 오늘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시는군요. 회장님이 안 계신 동안 혼자서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떠나시는 거죠? 그렇다네 하서. 닷새간 여기 없을 거야. 내가 돌아오면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많겠군. 그날 밤 아서는 공책에 이렇게 적었다. 성공은 과거의 마시멜로를 먹었는가 아닌가로 결정되지 않는다. 성공은 내일 성공하기 위해 오늘 기꺼이 어떤 일을 하는가로 결정된다. 아서는 협탁에 놓인 마시멜로 4개를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8개가 될 터였다. 조너선 페이션트 회장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도 먹지 않는다면 8개, 16개, 32개, 64개, 128개, 마시멜로 128개가 생길 터였다. 두어 봉지 더 사야겠네. 그는 지갑을 꺼냈다가 안에 든 돈을 보고 깜짝 놀랐다. 급여일 전날 밤인데 $200 가까이 남아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담? 거의 매주 은행에 급여 수표를 입금할 즈음이면 달랑 $20만 남아있기 일쑤였다. 한 푼도 없어서 자동차 시트 뒤쪽과 소파 쿠션 밑을 뒤져서 잔돈을 찾아야 했던 적도 있었다. 평소에는 돈을 다 어디 썼나 싶어 어항이 번벙했다. 이제 그는 돈을 어디에 쓰지 않았나 싶어 당황스러웠다. 아서는 왠지 그걸 알아내는 것이 중요할 듯해서 공책을 꺼내서 목록을 만들었다. 집에서 식사해서 절약한 돈 $70. 아서는 한 주일 내내 에스페란자가 준비한 식사를 빼먹지 않고 먹었다. 이전보다 집에 더 많이 머물렀고 식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5년간 그는 공짜 별미가 제공되는 호사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2번씩 패스트푸드점에 다녔다. 집에서 식사했다면 매주 $70씩, 1년에 $3,640를 절약했을 터였다. 16살 생일에 콜베 스포츠카에 돈을 쓴 후로 그 정도 액수를 만져본 적이 없었다. 술집에 가지 않아서 절약한 돈 $50. 아서는 주당은 아니었지만 평소 일주일에 한두 차례 클럽에 들렸다. 팁을 포함해 술 2잔에 $20씩 썼고 늘 친구나 예쁜 여자에게 술을 사주었다. 이번 주에는 마시멜로를 먹지 않는 법에 몰두하느라 우연히 목표를 이루게 되었다.
노력하지 않고도 $50를 절약했으니 매주 이렇게 한다면 1년에 $2,600가 절약될 터였다. 주중 행사인 포커게임을 건너뛰어 절약한 돈 $50. 아서는 목요일 밤 조너선의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포커게임 약속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는 포커 솜씨가 좋아서 남들처럼 급여를 몽땅 잃은 적은 없었지만 항상 이기진 못했다. 하지만 항상 돈을 딴다고 자신을 속였다. 보통 게임에 $100를 가져갔는데 어떤 때는 $200를 따서 돌아오기도 했지만 무일푼으로 오는 때도 있었다. 일주일에 평균 $50를 포커로 잃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식비 $70, 술값 $50, 게임비 $50를 굳혔다. 다 합하면 $170. 남은 돈과 액수가 맞아떨어졌다. 지난주 같았으면 주급일 전날 밤에 $30만 남아있어도 흐뭇했을 텐데 이럴 수가. 이번 주 크게 쓴 돈이라곤 마시멜로를 산 $1 77센트 뿐이었다. 매주 그 정도 액수를 저축한다면 그게 가능할까? 틀림없이 가능할 터였다. 방금 증명했으니까. 하지만 현실적인 계획일까? 집에서 식사한다는 계획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었다. 끼니 때를 놓쳐도 언제든 부엌에 드나들 수 있었다. 2분이면 갈비살이나 돼지고기 요리, 쿠바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을 수 있었다. 집에 그런 음식이 있는데 왜 패스트푸드점 드라이브인에서 5분에서 10분씩 줄을 서가며 기다렸을까? 그랬다. 매주 식비 $70씩을 아끼면 1년에 $3,640가 모일 터였다. 매주 술집에 다니는 값 $50는 어떤가? 기회가 생기면 가끔 가도 되겠지만 지금처럼 자주 드나들지 않을 작정이었다. 또 가는 경우도 친구에게 한 잔 사거나 여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수작을 그만둔다면 매주 $30는 쉽게 아낄 수 있었다. 그러면 1년에 $1,560가 절약될 터였다. 포커게임은? 아서는 포커를 좋아했다. 그러니 완전히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횟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면? 그러면 1년에 $1,300가 절약될 터였다. 액수를 더해보았다. 절약한 식비 연간 $3,640, 절약한 술값 연간 $1,560, 절약한 포커게임비 연간 $1,300, 총 연간 $6,500. 공책을 치우기 전에 재미삼아 한 번 더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가 산 마시멜로는 한 봉지에 66개가 들어있었다. 한 봉지에 $1 77센트라면 연간 절약한 돈으로 3,672봉지, 마시멜로 24만 2,352개를 살 수 있었다. 아니면 더 귀중한 것을 사거나. 밤에 자려고 누우니 머릿속에 갖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가장 강렬한 생각은 그가 겸손한 성취만을 이룬 인생을 살도록 운명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조너선 회장은 뭐라고 했더라? 성공은 과거에 마시멜로를 먹었는가 아닌가로 결정되지 않는다. 성공은 내일 성공하기 위해 오늘 기꺼이 어떤 일을 하는가로 결정된다. 다음날 아서가 공항으로 조너선 페이션트 회장을 마중 가기 전 시간 여유가 있었다. 그는 사무용품점에 가서 커다란 화이트보드를 사서 방에 걸었다. 큼직한 글씨로 지난주에 배운 것들을 적었다. 눈앞에 놓인 마시멜로를 그 즉시 먹지 마라. 더 많은 마시멜로를 먹을 수 있도록 적당한 때를 기다려라. 성공한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1가 한 달간 매일 2배가 되면 $5억 이상이 된다. 장기적으로 생각할 것. 사람들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들이 나를 돕고 싶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들이 나를 신뢰하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최선의 길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들을 기꺼이 한다. 성공은 과거에 마시멜로를 먹었는가 아닌가로 결정되지 않는다. 성공은 내일 성공하기 위해
오늘 기꺼이 어떤 일을 하는가로 결정된다. 아서는 그 밑에 질문 하나를 적었다. 내일 성공하기 위해 오늘 나는 기꺼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답을 몇 가지 적었다. 집에서 식사하기, 술집에서 돈을 덜 쓰기, 포커게임은 매주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2번만 하기, 장기적으로 생각하기.